12일 오늘 고추장에 따라가는 정책자금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명절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사실 저희 그 친척들이 명절에 잘 모이거나 어디 뭐 여행 가거나 한 적은 없어요. 보통 이제 다른 휴일을 맞춰서 친척들이 이제 명절을 세기도 하고,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설을 다 따로따로 지냈었는데, 올해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시골에 좀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설날 마지막 날 저녁 늦게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와, 명절,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 시골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고 해서 저는 명절 때 이렇게 막 막히거나 뭐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와, 진짜 좀 힘든데 그래도 명절이 길고 지난 그 전주 이제 주말부터 해서 한 6일 뭐 그 연차나 뭐 이런 거 끼면은 한 일주일까지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아주 막 정말 체감할 만큼 길진 않았어도 정말 그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이렇게 딱 막혔을 때 아, 진짜 이런 게 명절이구나라는 거를 거의 진짜 처음은 아닌데 제가 되게 오랜만에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시골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어, 시골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 지역은 그 광주광역시인데요. 그쪽에 이제 임곡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산소도 다녀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코테라에 또 새로운 또 오늘 일이 있었죠. 44기, 45기 신입 전문위원님들 이제 필기시험 오늘 보고 이제 당첨자란다. 합격자 이제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아유, 오늘 필기시험 보신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저도 이제 그 시험을 본 게 이제 2달 전인데 아, 그 시험 정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렇게 막 마음 졸이면서 뭐 책을 봐도 눈에도 안 들어오고 진짜 나름 고생을 했는데 위원님들은 그러지 않으셨겠죠.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하신 이제 위원님들 이제 내일 모레 있을 그 실기 시험 꼭 잘 보셔서 정말 그 저희 지도사 자격증을 꼭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전라도입니다. 저는 서울 태생이라서 사실 전라도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전라도시라서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제 하숙을 좀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학생 형 누나들이 이렇게 같이 집에 있다 보니까 워낙 전국 팔도 각지에서 이렇게 뭐 하숙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역 사투리를 너무 섞여서 듣다 보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어떤 사투리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전라도도 뭐 시방 뭐시여 뭐 이 정도 좀 유명한 정도만 알지 이 사투리를 쓰다 보면은 충청도가 나왔다가 전라도가 나왔다가 경상도가 나왔다가 막 이러는데 문제는 그게 충청도인지 경상도인지 몰라요. 쓰다 보면 사람들이 막 뭐야 뭐 어디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말투가 사실 빠른 편은 아니라서 저는 좀 충청도 쪽에 이렇게 그 느린 발음에 그 느린 말투에 되게 적응이 됐는데 그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충청도 쪽 누나들은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투가
원래 느렸는지 뭐 느려진 건지 모르겠지만 가끔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가 지루할 때가 있어서 좀 말을 좀 빨리 하는 연습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기도 하고 하는 건데 또 실생활하고 또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말을 빠르게 좀 더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좀 터득하는 게 또 이 방송의 또 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순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부디의 이별은 아니고요. 한 주간의 이슈입니다. 빠밤. 자, 한 주간의 이슈 첫 번째 소식은 네, 와디즈. 와디즈에서 월 거래액이 이제 100억 원을 넘었답니다. 와디즈 소식을 중간중간 이제 전해드리죠. 저희 이제 그 협회 서울지회에서 이제 와디즈랑 같이 MOU를 맺어가지고 요즘 그 와디즈를 통해서 이제 저희 협회에 이제 자문을 받으러 오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와디즈 소식은 제가 좀 빼놓지 않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2018년도 그 연간 펀딩 금액이 601억 원을 달성했는데, 이미 그 펀딩 누적 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를 시작하는 1월에 펀딩 금액이 103억을 달성해서 엄청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2019년 펀딩 목표가 2천억 원인데 아마 전년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1월에 그 펀딩 금액을 살펴보면은 리워딩이 아유, 맞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심쿵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힘이 됩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월에 펀딩 금액을 이제 살펴보면 리워드형이 약 60억, 으구 30억, 아이고 저도 소름 돋았습니다. 우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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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갑자기 웬 전화가 잠깐만요. 예예.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정말 새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할게요. 1월 펀딩 금액을 이제 살펴보면은 리워드형이 약 60억, 투자형이 약 40억을 모집했고요. 그래서 이제 총 103억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또한 또 1월에 웹사이트 방문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말 그 크라우드 펀딩이 차세대 이제 투자형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그 이용하고 많이 방문하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와디즈 신혜성 대표님은 이번 1월 거래액 100억 돌파로 성공적인 스타트를 끊어 새해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더 큰 활력이 예상된다면서요. 와디즈는 창업 기업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전방위 플랫폼으로서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건강한 크라우드 펀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잘 되길 바라고요. 저희 협회랑 잘 연계가 돼서 정말 2019년에 좋은 시너지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와디즈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요? 진짜 이런 추세라면은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핸드메이드 마켓 아이디어스가 인사동 쌈짓길에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한번 이런 이제 핸드메이드 마켓에 말씀드렸었죠. 사실 이 쌈짓기를 처음 이제 인사동에 쌈짓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2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졸업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과기대죠. 예전 그 서울산업대학교의 대학원을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이 쌈짓기를 기획을 그때 하셔가지고 오픈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인사동 자체를 안 간 지가 꽤나 오래되다 보니까 쌈짓길이 아직도 잘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쌈짓길에 이제 이 아이디어스라는 업체가 이제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고 하네요. 이제 이 아이디어스의 이제 모체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백패커가 이제 아이디어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손으로 만드는 가치 있는 상품들을 작가들이 직접 등록 판매하는 마켓 플랫폼으로서 그 2019년 현재 약 7천 명의 작가가 입점해서 수공 액세서리부터 의류, 수제 먹거리까지 총 11만 개 이상의 다양한 카테고리들의 작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 재구, 이용자들의 그 재구매율이 80%에 달하고 매년 거래액 기준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여서 핸드메이드 마켓플레이스에서 독보적인 선두자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 이제 작가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팔 수 있는 마당이 지금 그게 많진 않았고, 홍대 옛날에 이제 플리마켓이라고 저도 정말 잠깐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취지나 이런 건 좋았지만은 사실 장소나 이런 게 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태여서 그냥 하나의 그냥 이벤트 정도였는데, 정말 이런 이제 매장들이 정말 발전을 해서 인사동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국 각지에 이렇게 잘 퍼져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제 그 작가님들이 여러 예술 작가님들이 많은 이제 팔로우 개척을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매장과 카페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요, 모두 아이디어스에 입점되어 있는 것인데, 주기적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구성해서 소개할 예정이고요. 또한 그 옥상 루프탑에서는 수시로 이제 플리마켓 및 수공예 체험 행사들이 이제 진행된다고 하네요. 정말 그 쌈짓길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랬지만은 조금 그런 디자인에 비해서 공간 활용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런 식의 이제 공간 활용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일단 그리고 이 백패커라는 회사는 2017년에 이지스 자산운용과 MOU 체결을 통해서 서울시 수공예 거리 조성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백패커 김동환 대표는요,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작했던 오프라인 매장이 기대 이상으로 큰 호응을 얻어서 이번에 3배 이상의 규모로 확대 이전하게 됐다면서 아이디어스에 대한 큰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한국의 K크래프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선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스가 지난해만 약 580억 원에 달하는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월간 방문자 수가 170만 명에 이르고 정말 우리나라 국내 최대 핸드메이드 마켓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는 시간을 내서 인사동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사동 글쎄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바뀐 게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은 또 너무 이질감 있게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참 인사동에 재밌는 물건도 보고 많이 다녔는데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좀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한참 이제 만화 그리고 하던 시절에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정말 제 손에서 멀어지니까 제 마음에서도 조금 멀어진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인사동에 가서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엔터테이너 견적 비교 앱인 헤이비글이 정식 론칭을 했다고 합니다.
웜스는 사회자, 가수, 연주자, DJ, 댄서, 모델 등 엔터테이너를 섭외할 수 있는 플랫폼을 헤이비글의 정식 버전을 출시했다고 7일 날 밝혔습니다. 헤이비글은 결혼식 축가 및 사회자, 행사, 공연팀, 모델, 배우 등 섭외가 필요할 때 필요한 분야, 지역, 일정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다양한 엔터테이너들이 견적 금액과 영상이 포함된 프로필을 보내주는 역경매 방식의 서비스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하는 분야의 엔터테이너를 섭외할 수 있고, 실력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엔터테이너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매칭 플랫폼이다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마음에 드는 엔터테이너의 프로필, 공연 영상 등을 검토한 후에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1대1로 직접 섭외할 수 있는 기능과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별풍당당님. 네, 제가 한번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뭐 돌잔치 사회가 됐든 노가다가 됐든 그런 거 한번 저도 등록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9월에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헤이비글은 1월 기준에 8,400여 명이 사용 중이고 등록된 의뢰 금액은 5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진짜 그 예전에 이런 이제 어떤 행사를 할 때 섭외를 하려면은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정말 여러 군데 발품도 팔아보고 온라인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이제 어플이 있으면 언제든 정말 행사 때 이런 섭외가 많이 좀 더 편해지고, 그리고 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뭔가 행사 같은 게 또 이렇게 일가견 있으신 여러 엔터테이너 분들도 이런 곳에 자기 뭐 프로필하고 영상이랑 이런 거 올려서 등록도 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네요. 그 엄주의 추이나 대표는 연내 데이터 분석을 통한 타겟 맞춤형 상품 판매 및 B2B 패키지 기획 등 분야를 확장함으로 고객과 엔터테이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이런 류의 플랫폼들이 늘어나는 거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꼭 이 플랫폼에 한번 살짝 이제 그 발을 한번 담궈서 한번 잘 한번 비벼보도록 비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이런 플랫폼 좋습니다. 예, 별풍당당히. 예, 연예계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보다는 카풀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좀 더 향상된 카풀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언제든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인력이 되고 싶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 딜리버리 랩, 외식업 식자재 견적 비교 앱 오더 히어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딜리버리 랩은 역경매 시스템을 도입해서 외식업 식자재 주문 플랫폼 오더 히어로를 2월 10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저께네요. 10일 날이면. 이 오더 히어로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품목을 위에 올려놓으면 실시간으로 견적을 내주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그 업체 검색이나 전화 문의 없이도 간편하게 견적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회원제 가입이나 이름,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나요. 견적 요청까지 평균 5분이 걸리고, 입점한 식자재 납품 50개 업체는 운영진이 대면 인터뷰와 내부 심사 절차를 통해서 선정되었다는 이제 설명이고요. 이 오더 히어로를 기획한 이원석 대표는 식당에서 평균 식자재 지출 비용이 300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지만 막상 신뢰할 만한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오더 히어로를 통해 많은 식당 점주님들이 투명한 식자재 견적을 받아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네요. 이 오더 히어로 앱은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이 론칭된 상황이고, iOS, 애플용은 4월경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향후 서비스 지역과 제공 서비스 영역을 차츰차츰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식당들 재료비
만만치 않죠. 무시할 수 없죠. 중간 유통망을 너무 많이 끼면은 정말 쓸데없이 그 식자재나 이런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거 없이 투명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 업자들 그 식당 그 주인들 입장으로서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네, 이제 취업 정보는 이제 재직자와 지원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가 됐네요. 이게 최근 모 드라마를 통해 명문대에 합격하기 위해 합격 포트폴리오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는데요. 취업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취업을 준비할 때도 기업별로 다른 인재상, 중요시하는 경험과 경력 등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취업 정보는 성공적인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되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잡플래닛 등에 공유되는 익명 기반의 후기들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익명 기반의 후기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몰래 익명을 빌어가지고 우린 너무 좋습니다. 뭐 가족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많은 이들이 알죠. 뭐 가족 같은 기업 그러면은 뭐 집에 가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막 우스개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재직자와 지원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이게 참 좀 더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죽 같습니다. 네네. 정말 주옥 같죠? 일단 이 기능을 출시에 앞서서 이걸 만든 이 로켓펀치가 과거 채용 그 지원 이력이 있는 회원들한테 어, 지원 이력 공개 사전 동의를 구해서요. 로켓펀치에 등록된 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원자는 와그 트래블의 경우 약 750명 이상이고 숨고는 약 36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숨고가 숨은 고수겠죠? 네. 뭐 지원자 간 질문하기 기능 출시에 대해 로켓펀치 이상범 전략이사는 폐쇄적인 채용 환경 때문에 기업과 구직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에 기반한 직접 소통을 통해 채용 담당자, 구직자 모두 더 효율적으로 구인구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설 연휴에도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로켓펀치의 새로운 기능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한다면서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고 합니다. 어, 네, 별풍당당님, 여기는 수익 모델이 뭐예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그 광고 아닐까요? 그렇네요. 여기 어떤 수익 구조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잡코리아나 그런 거랑 비슷한 기반을 하지 않을까요? 정말 매번 이렇게 허를 찌르시는 저희 그 별풍당당님 정말 존경합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수익 모델이 뭘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일단 이 로켓펀치는 국내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로 이제 삼성전자, SK텔레콤, 아마존 웹서비스, 한국 IBM 등 IT 기업의 재직자가 활용 중이고 최근 가입자 16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5만 개 이상의 기업, 5만 건 이상의 채용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기업들이 이제 이 채용을 하기 위해서 얼마간의 돈을 주지 않을까요? 어, 그게 수익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삼성전자니 SK텔레콤이니 하면 뭔가 이렇게 막대하게 돈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수익 구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얼렁 다음, 얼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다음에는 이제 간편해진 해외 출장을 경험하세요라고 하죠. 그 해외 출장을 떠나는 이들에게 이제 통역은 필수입니다. 그렇죠. 정말 항상 어떤
그 나라의 언어를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기존 공급되고 있는 통역 시장에는 검증 과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비용 또한 통역 에이전시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이 트랙스 컨설팅은 이러한 해외 출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지 한인 인재 매칭 플랫폼 트랙스를 런칭한다고 7일 밝혔네요. 이 트랙스는 국내 기업과 기관의 해외 업무를 출장지에 거주하는 검증된 한인 파트너와 P2P 방식으로 직접 연결하고 기업의 막힘없는 해외 업무를 돕고 현지 파트너에게는 수익 창출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트랙스 파트너는 현지에 거주하는 전문 통역사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인터뷰 및 교육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죠? 이 사진 가방 정말 없어 보이죠? 이게 몇 년도, 이거 70년대 이미지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런 가방 메고, 들고 다니나요? 요즘에? 정말 매의 눈이신데요. 그렇네요. 진짜. 야, 아버지 시절의 가방인데, 요즘 누가 들고 다니나요, 저거? 트랙스 파트너는 현지에 거주하는 전문 통역사부, 그렇죠. 제가 한 번씩 오는, 잘못 읽었네요. 네. 또한 금융, IT, 물류, 법률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들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직접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트랙스 관계자는 한국 기업 및 기관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글로컬라이제이션 서비스가 모자란 것이 현실이라며 기존 업계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과 낮은 서비스질을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과 플랫폼 기술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상당히 이런 것들이 좀 주먹구구가 많았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 실력에 비해서 많은 폭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예전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또 나름 또 반발이 있겠네요. 아, 네, 모델을 여비서로 하면 장사가 더 잘 되긴 하겠지만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무서워서 여비서 잘못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죠. 또, 아우, 다음 소식입니다. 네, 패스트 캠퍼스 커리어 컨텐츠 플랫폼을 론칭했습니다. 콜로소. 패스트 캠퍼스는 커리어 콘텐츠 플랫폼인 콜로소를 출시한다고 밝혔네요. 콜로소는 메이크업, 패션, 해용 미용 등 뷰티 산업이나 영상 제작, 웹소설 또는 웹툰 등 콘텐츠 사업과 같이 대중적 관심은 높으나 편향된 정보로 인해 직업으로의 진입 장벽이 높은 업계를 주요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트랙스 컨설팅은 그렇죠. 사실 이런 플랫폼 요즘 진짜 요즘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사실 좀 이런 시장에 활동을 하지만 이런 시장에 진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사실 그 메이크업, 패션, 해용, 미용, 이런 게 되게 많지만 또 그런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점점,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요. 왜 트랙스가 나왔는지 저도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이런 플랫폼 응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 많이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한 주간의 이슈는 이제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밌는 버스 정류장 이야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생각보다 많은 이제 그 지명들이 재밌는 지명들이 많죠. 그 뭐 이효리라는 동네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재밌는 버스 정류장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류장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떤 정류장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 자, 첫 번째 버스 정류장입니다. 욕쟁이 할머니 역입니다. 아, 진짜 이놈의 욕쟁이 할머니 역이 이 버스 정류장이 진짜 있는 게 좀 신기하네요. 이 경기도 포천시 그 그 경기도 포천시 소우릅 주겹산로 425에 위치해 있다는데요. 정말 특이하죠.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나도 이상하겠지만 고맙습니다. 일곱 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쟁이 할머니 하면 괜히 그 푸근하고 친근한 감정부터 느껴지시죠? 맨날 그 이제 개그 소재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그냥 다짜고짜 욕을 하지만 그 욕이 밉지만은 않은 그런 할머니들. 한때 잠깐 좀 비슷한 게 나오려고 했는데 이 욕이 맛있지 않은 할머니들 때문에 그런가 갑자기 좀 없어지긴 했지만 그렇죠. 이 욕쟁이 할머니라는 이제 정류장에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바로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메뉴는 달랑 시래기 정식 딱 하나인데 이게 포천에서 엄청난 유명하게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붐빈다고 하네요. 그 이 욕쟁이 할머니의 구수한 욕 한 바가지와 함께 정말 그 시골 밥상을 먹고 싶으면 이곳에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욕쟁이 할머니 이 식당이 아직까지 있는지는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재밌네요. 이 욕쟁이 할머니 처음에 이거 보고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참 이런 역이 있다니요. 진짜 궁금해서 한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다음 정류장은요. 보물섬 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1939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보물섬이 있을 것 같이 바다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물섬의 형상을 닮은 봉우리나 강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좀 답이 싱겁다고 하는데요. 이 바로 근처에 보물섬이라는 건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특별하게 그 다른 그 지역의 명칭이 있는 게 아니었고 그냥 그 건물 이름이 보물섬이었다고 해서 그냥 보물섬 정류장이 생겼다고 하네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보물섬이라는 건물 대신에 카라반 파크가 위치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지번을 사용하는 건물 이름이 보물섬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백범단장님 어딘가요? 저도 옛날에 인천 살 때 한 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아, 요즘, 요즘 보물섬이라는, 이름 찾기도 쉽진 않죠.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그 부채 그려져 있는 그 부채촌이었는데, 보물섬은, 어, 여기 가면 있지 않을까요? 아, 정말 엄청난 센스. 아, 그게 연결돼 있을지는, 어우,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제 그 역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가평 가실 일 있을 때 한번 들려 보시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맞죠? 보스는 정말 많죠. 보스는 근데 보통 나이트가 많지 않나요? 보스 나이트? 그, 그 영화에서도 보스 나이트 상륙작전 막 이런 게 있었죠.
참 우리나라 봄을 좋아하고 보스 좋아하는 정말 그 문화 딱 정말 반영하는 곳입니다. 다음 정 다음 정류장은요. 작은 대머리 정류장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 1동에 위치해 있다는데요. 그 키가 작거나 몸집이 왜소한 대머리 사람들이 근처에 많이 거주했던 걸까요? 사실 이 대머리라는 이 명칭이 청주 한시의 본거지였던 큰 마을의 이름 대촌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대머리로 변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대촌이 어떻게 대머리로 변한 걸까요? 그리고 이제 1995년 5월에 준공된 근린공원인 대머리공원이 근처에 있어서 버스 정류장 이름도 작은 대머리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는데요. 이 대촌이 어떻게 대머리가 됐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근데 정말 진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백만 탈모인들이 들으시면 좀 화가 나실 그런 정류장이네요. 문이, 글쎄요. 미원 한 숟갈 한번 넣어볼까요? 다음 정류장은요. 우리나라 최대 왕릉 우리나라 최대 왕릉 군인동 구릉역입니다. 네. 정류장 이름이에요. 정류장 이름이 우리나라 최대 왕릉 군인 동구릉이에요. 정말 희한하죠.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렇게 긴 정류장 이름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게 또 경기도 구리시 동구동에 위치한 이 정류장이요. 동구릉을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냥 동구릉이라고 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이 동구릉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하고요. 조선왕조 7명의 왕과 10명의 왕비와 후비가 잠들어 있는 조선왕조 최대 규모 왕릉이라서 후손들이 우리나라 최대 왕릉 군인동구릉이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이제 짐작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정말 한 번쯤 가서 구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아, 군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선왕조도 있고, 그죠? 군용은 아니라 민간용인데, 왜 군인 동구릉이라고 했는지도, 글쎄요. 이, 7명의 왕과 왕비, 후비, 이분들이 옛날에는 다 군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재밌죠. 우리나라 최대 왕릉 군인 동구릉.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센스도 참 대단한 센스입니다. 다음 정류장은요. 권춘섭 집 앞입니다. 네, 보이시죠? 권춘섭 집 앞. 이 버스 정류장은 강원도 태백의 유명한 버스 정류장 이름입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름을 직접 버스 정류장 이름으로 사용했을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권춘섭 집 앞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권상철 집 앞이라고 돼 있었대요. 이게 지금 권춘섭 집 앞으로 바뀐 건데, 조금 이런 이름이 붙은 게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정류장이 만들어진 건 1999년도네요. 1999년도에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만들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권상철 씨의 부인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집이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통원하려면 늘 먼 곳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머나먼 정류장을 걸어야 하는 아내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교통행정계에 지속적으로 제발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을 세우게 됐는데요.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버스 정류장 이름을 권상철 씨의 이름을 그냥 따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권상철 씨가 작고하고 장남인 권춘섭 씨의 아들 이름을 그냥 따서 그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참, 그냥 보기에는 참 재밌는, 정말 권춘섭 씨라는 그 집이 엄청난 대저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근데, 예, 별풍당당이. 그렇네요. 학생들을 위해서 권춘섭님 집 앞이라고, 맞네요. 이게 또 아이들이 또 권춘섭 집 앞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예의 동방지국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이거 좀 건의를 하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정류장은요. 네. 담배 가게입니다. 그냥 정류장 이름이 담배 가게 정류장입니다. 정말 이 동네에 담배 가게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달빛길 120.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담배 가게라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마을 버스가 다니는 나름의 큰 길이고 도로에는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경고 문구가 눈에 띄게 칠해져 있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이기도 하네요. 뿌연 연기 속 작은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담배가게 아가씨 노래가 연상되듯이 담배가게라는 말이 지금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아직 이곳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이곳의 주변에 담배가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상호는 없는데 담배를 판매한다는 KTNG의 표지판이 붙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죠. 이 뭐 특별한 지명이 없을 때는 역에 그 정류장이나 역에 가장 가까운 이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 요즘 철도 공사에서 그 지하철역 밑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그 역을 이제 팔아가지고 그 경쟁을 통해 갖고 그 그런 거 있죠. 그 뭐 한대 앞 뭐 이런 것처럼 서울대 입구 뭐 이런 것처럼 그하고 밑에 뭐 관악구청이 막 써 있듯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버스 정류장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정류장은요. 네, 가게 앞입니다. 아까는 담배 가게, 지금은 가게 앞. 경기도 파주시 신남동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이고요. 정말 밑도 끝도 없죠. 도대체 어떤 가게를 의미할까요? 정말 알 길이 없는데 이곳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가게가 바로 백반집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는 유독 물류 창고가 많은데 주변에 가게는 여기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별히 상호를 넣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그냥 가게 앞이라고 이름을 정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성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 가게가 없어지면 앞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주변에 물류창고가 많으니까 뭐 물류창고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다음은요. 네, 배꼽입니다. 배꼽. 예, 저희 뭐인 배꼽. 그 북당당당 센스 죽이십니다, 진짜. 와, 정말 정말 왕이십니다. 바로 연결이 되네요. 경기도 의왕시 하기동에 이제 위치한 배꼽버스 정류장인데요. 재미난 이름만큼 왠지 독특한 사연이 숨어 있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그 여기도 아까 가게 앞과 담배 가게처럼 그냥 정류장에서 도보 1분 거리 이내에 배꼽이라는 상호의 한정식집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운 호수를 따라서 산책하다가 근처에서 가성비 좋은 한정식을 찾는다면은 이 배꼽이라는 곳에서 뭐 식사를 하셔도 괜찮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맛있을까요? 그래도 가까우니까 한번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려보는 게 그냥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계.
여기는 제가 이제 많이 다니던 흑석동에 있는 비계라는 곳입니다. 정말 저도 좀 궁금했어요. 항상 비계 그러길래 무슨 뭐가 있나 했는데 이 흑석동에 위치한 이제 이 비계 정류장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주 오르내리던 이제 정류장이라고 하네요. 이 비계라는 이름의 유래는 이제 지형 특성이 한강변 기슭에 비스듬히 비껴져 있는 고개라고 해서 비계마을이라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이 빠지고 그냥 비계라고 돼 있는 거네요. 뭐 근처에 뭐 삼겹살집이 있거나 뭐 돼지를 키우거나 하는 게 아니었네요.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비껴져 있는 고개라고 해서 비계라고 이게 아마 한자식 표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전에는 정말 한자식 표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한자가 많이 안 쓰이죠. 그래서 정말 좀 이런 특이한 이제 지명들이 점점 사라지기도 하죠. 마지막 정류장입니다. 대갈리, 대갈리, 대갈리 상갈. 그렇죠. 그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에 위치한 대갈리라는 버스 정류장은 언뜻 들으면 왠지 욕하는 듯한 뉘앙스이기도 하죠. 이 대갈리는 평촌과 상갈, 하갈 마을이 모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역사는 약 350년 전 박은수라는 사람이 밀양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서 정착하면서 시작됐다고 하네요. 당시 뒷산에서 칡이 많이 나는 마을이라고 해서 칡매라고 하다가 이후부터 갈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갈미가 많이 나는 곳을 상갈, 아래쪽은 하갈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저는 정말 재밌거든요. 이런 버스 정장들, 한국의 버스 정장들. 사실, 비계 말고는 저는 다 처음 들어본 지명인데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캠핑카로 전국을 돌아다녀 보는 게 제 그 평생 소원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버스 정류장들을 한번 다 돌아다녀 보면서 인증샷 찍고 하고 싶습니다. 아, 잠깐만요. 별풍당당이 권춘섭 집 앞에서 욕쟁이 할머니가 작은 대머리 보고 담배가게 앞에서 대가리 피게 보고 배꼽 잡으셨는지. 와, 진짜. 와, 엄청난. 어, 어, 제가 별풍당당님 덕분에 제가 더 많이 웃게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정말 제가 언제 한번 별풍당당님께 이런 센스를 전수받아가지고, 과외를 받아가지고, 정말 맛깔나는 방송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진짜.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음, 어떤가요? 이제 좀 한번 항상 그런 이제 이슈들만 이제 딱딱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 저도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이런 코너들을 한번 처음 이제 도전해 본 건데요.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또 재밌는 흥미거리 있는 걸 찾아서 한번 또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추천 클라우드 펀딩. 예,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펀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펀딩입니다. 강하다 부드럽다 돌종이로 만든 노트 리바인더라고 합니다. 항상 그 수첩을 들고 다니다 보면은 항상 가방 안에서 이렇게 구겨져 가지고 막 안 좋고 찢어지고 뭐 그러다가 실수로 뭐 커피라도 쏟으면은 물에 젖어 갖고 그동안 메모했던 거 다 날아가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노트는 돌을 갈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술력으로 종이와 흡사하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정말 종이보다 훨씬 신축성도 좋고, 그 굉장히 탄탄해서 메모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내지가 96페이지나 되면 정말 가성비 좋죠.
이 사이즈가 B5라고 하나요? A4를 딱 접은 사이즈라서 그렇게 크게 부담도 되지 않고 다이어리나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렇죠. 거의 벽돌이지만 이거를 무기로 쓰면은 돌이 될까요, 정말? 나중에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로 뭐 진짜 집을 짓는 유튜버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없겠죠. 아, 궁금하네요. 이걸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펀딩에는 참여하면은 이제 그 이 종이에 가장 맞는 필기구를 찾아보니까 이 스테들러에서 만든 펜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펜도 같이 준다고 하니까 가격이 비쌀 수도 있지만 이런 번들까지 하면 굉장히 그래 나름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어, 메모가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펀딩은요. 간편한 착용으로 바른 자세 오케이. 라운 포스처 교정 밴드라고 합니다. 어깨와 골반. 이런 게 많죠. 저도 상당히 그 거북목에 어깨가 많이 처져 있는 타입이라서 저도 이런 제품을 많이 샀어요. 어깨로 이렇게 펴주는 제품들을 많이 썼는데, 아, 이 단점들이 너무너무 이 어깨, 이쪽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처음에 착용할 때는 좋은데, 가면 갈수록 너무 아프고, 아니면 이 밴드가 너무 거치적거리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뒤에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단지 이게 도와주는 용도로 이렇게 한 거라서 굉장히 편안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궁금하고 그런데 이 어깨를 펴주는 것 말고도 그 골반이 많이 안 좋으신, 뭐 이렇게 약간 휘어 있는 분들은 뭐 큰 교정기보다는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벨트처럼 차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자세가 잘 잡힌다고 하네요. 자세나 어떤 교정이 고민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구입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그 의료용으로 저도 한번 샀었어요. 그건 좋은데 너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입으면 무슨 갑옷 입은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옷방맨이 돼가지고 이사하면서 그것도 없어졌죠. 좀 아쉽지만 이런 이제 이런 교정 제품들이 오면은 굉장히 많이 저도 관심을 갖고 가격만 괜찮으면 한 번씩 사서 써보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신뢰가 갑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쯤 들어가 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3X 라지 사이즈. 이게, 프리 사이즈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3X 라지도 하다고 본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분명히 이 사이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 그래도 이걸 하고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음,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다음 펀딩은, 당신의 호흡 리파인이라는 건데요. 좀 우스꽝스럽게 생겼죠?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하는데, 사실 이 마스크가 저같이 안경을 쓴 사람들은 마스크를 아무리 이렇게 잘 염염해도 이 김이 안경으로 서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처음엔 착용해도 나중에는 귀찮아서 안 쓰게 되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방독면을 쓰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방독면은 또 얼굴을 전체를 덮어서 이제 하다 보면 또 김도 서리고 이 방독면은 저 촬영할 때 예전에 정경 역할 이런 거 하면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역할 오래 하다 보면은 앞이 뿡해갖고 보이지도 않아요.
옛날에 제가 서울대에 있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근처에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데모를 또 많이 해서 그 집에 또 방독면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그 일상에서 쓸 수 있게끔 실리콘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착용을 할 수 있고, 휴대도 간편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밀착감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공기가 안 좋아졌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이게 고무나 이런 재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냄새도 안 난다고 하네요. 이 일상방독면. 참. 아,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삼천리 금수강산 다 어디로 갔나요? 사계절도 점점 사라지고 그냥 춥거나 덥거나 이러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경 223번이셨습니까? 와, 저는 주로 이제 시대극, 더킹이나 막 이런 데 보면은 시대극 전경들 있잖아요. 진짜, 진짜 안에 막 대나무 막 이런 거 해갖고 옷만 해도 막 몇 킬로 되는 거 그거 입고 전력 질주하고 뛰고 막 그 봉 들고 막 역할 하는데 뭐 해봐야 뭐 다 뭐 쓰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날고 기고 해도 얼굴도 안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 정말 참 우리나라 전경분들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죠? 아, 뭐, 야, 이 자식아! 뭐, 애드립이라고 해봐야, 뭐, 야, 이 자식아! 거기서! 뭐, 야, 이 새끼야! 뭐 하는 정도, 뭐, 애드립밖에 없죠. 크게 뭐, 없죠. 뭐, 도망갔습니다! 뭐, 이런 정도. 어, 나중에 또 편집되더라고요. 또,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봐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필터를 쓰게 되는데요. 이 필터를 나중에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참, 이 방독면이요. 굉장히 좀 비싸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단 이 추가 정화통, 그 정화통을 하나 더 주고, 요 방독면에 요 벨트 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이 펀딩을 하면 13,000원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13만 원인 줄 알고 와 너무 비싸다 이랬는데 1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미세먼지 그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필요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이 필터를 나중에 또 잘 팔리면은 언제 어디서든 또 구매할 수 있겠죠. 이런 제품, 이런 필터 많이 팔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펀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펀딩. 마지막 방송 자료. 짜잔. 네, 지갑에 진화, 안티 스키밍, 전자파 차단, 디자인, 수납 모두 챙긴 슐렛이라는 지갑입니다. 네. 이 장지갑이에요. 장지갑이고 갤럭시 노트 9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사실 글쎄요, 남자분들이 가방 없이 이렇게 들고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이제 외투에 속옷 주머니는 들어가는 사이즈라고는 하네요. 요즘에 얼마 전에도 봤지만은 요즘에 그 날치기 수법 중에 하나가 그 전자 바코드를 들고 다니면서 가방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방 안에 있는 카드나 이런 것들의 정보가 바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이제 카드를 훔치지 않고서도 그 정보를 다 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범죄들이 많아서 점점 이 RFID를 이제 안티 스키밍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는 가방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지갑도 그런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안티 스키밍 보관함 이곳에 이제 이 보관함에 넣으면 RFID를 인식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관함도 있고 이제 지폐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보관함, 그리고 이제 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인데, 이 보관함은 이제 버스 찍을 때 쓸 수 있게끔 그런 카드를 보관하는 데인데요. 이게 참, 제가 이걸 소개하면서도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찍을 때는 항상 빼고 찍고 다시 넣는 방식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리 뭐 안티 스키밍이 되어 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버스 카드를 후불제 신용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예전처럼 꼭 그 버스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후불제 교통카드가 편리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쓰는데, 그런 카드를 쓰게 되면 사실 굳이 필요 없는 주머니긴 한데, 이게 장지갑인데 이런 휴대폰이나 넣을 수 있는 그 뭐지 틀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에서 놀거나 흘러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고 하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여기에다 넣고 쓰면 휴대폰에서 나오는 유해 전자파도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어, 뭐 평소에 장지갑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요런 제품도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갑에 휴대폰이 들어가니까 뭐 지갑 따로 휴대폰 따로 이렇게 넣고 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굉장히 그래도 나름 실용적인 지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요새 가방째로 찍긴 하죠. 저도 그 앞에 조그마한 지갑에 넣긴 하는데, 그게 워낙에 이제 그런 RFID로 하는 방지가 많다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범죄들도 또 많이 일어나고요. 또 이걸 또 보완하면은 또 그 보완에 대한 또 어떤 것들이 또 새로 나오고, 이러면서 참 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씁쓸한 부분이긴 합니다. 가끔 그런 저도 조그마한 가방에 넣지만 좀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불안하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의 소식, 마지막 소식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조금 내용을 이제 새로운 내용을 첨부를 하면서 최대한 이제 또 새로운 방송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첨가해 봤는데요. 참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이게 참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제나 이 방송을 좀 더 말도 빠르고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노력 많이 하고, 만약에 제가 뭐 오디션이나 이런 걸 또 보게 되면 또 그에 맞는 또 순서도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별풍당당님. 아, 태그할 때 지수로 띡 학생입니다. 소리나는 카드 펀딩 안 되나요? 이거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막 80 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찍었는데 띡 학생입니다. 막 이러고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아유, 예, 좀 감사합니다. 60억 지구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항상 그 별풍당당님의 센스에 방송 방송이 많이 스스로도 업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말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한 주 되시고요. 내일 BJ 진우님 방송 또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그 BJ 규리님의 또 동화 같은 그 정책자금 또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이번 주 또 건승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